지금부터는 K방역의 그늘이 드리워진 현장들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전체 수용자의 30% 이상이 감염된 건데요. 국내의 단일 시설 감염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송구하다며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용자는 이런 절박한 글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저희 채널A에도 동부구치소 수용자 지인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용자들이 섞이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건데 먼저 내용을 따져보고 법무부 해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이뤄진 건 지난 18일. 수용자 184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수용자들이 쓰고 지장까지 찍은 자필 편지에는 확진자 발생 이후 교정당국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수용자 2명이 일반 수용자 7명이 있는 방으로 왔다는 주장입니다.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격리기간 14일을 채우지 않고 방을 옮겼다는 겁니다. 이 2명이 들어오고 나흘 뒤 원래 있던 일반 수용자 중에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범죄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것 같아요. 높은 사람이 온다면서 8명 쓰는 방에 10명을 넣으니까. 방을 재배정하면서 음성 판정을 받은 180여 명을 강당에 모아놨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주간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남아있어 섣부른 조치였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나온 방에서는 음성인 사람들을 강당으로 모이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 동부구치소는 수용자 주장과 달리 방을 옮긴 수용자 가운데 격리 대상자나 확진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합류한 방에서 확진자가 나온 데 대해선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당에 수용자를 모은 것도 확진되지 않은 사람들을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 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17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3천억 원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입니다. 이 동부구치소 밖으로 확산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구치소 수용자 80여 명이 이 재판을 받으러 서울 지역 법원 3곳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수용자 17명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762명 중 사망자가 나온 건 그제. 숨진 남성은 지난 2003년 3천억 원대 굿모닝시티 분양대금을 가로챈 윤창열 씨였습니다. 기저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온 윤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수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이 확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하시던 중에 사망을 하신 그런.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수용자 중 일부가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동부지법, 중앙지법 등 서울 지역 법원 3곳에 80명 넘는 수용자가 출석했던 겁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도 확진 판정받은 수용자 일부가 재판을 위해 출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은 다른 교정시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밀집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남부교도소와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부교도소에 이송된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동부구치소는 내일 수용자들에 대한 4차 전수검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경북 청송교도소 외에 확진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제2의 수용시설을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고 했던 말이 실감납니다. K방역의 또 다른 사각지대, 요양병원입니다. 코로나 초기 바다 위에 격리됐던 일본 크루즈선 같다는 절규가 나올 정도입니다. 환자들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져가고 의료진들은 방호복 뒤에 가족처럼 챙기자라는 말을 적으며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구로구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175명. 이 가운데에는 간호사 9명도 있습니다. 의료진과 간병인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환자를 돌볼 인력도 부족합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은 50여 명의 확진자를 돌보느라 힘겨운 하루를 보냅니다. 전신을 감싸는 방호복을 입는 탓에 등 뒤에 이름을 써붙여 서로를 알아봅니다. 이름 밑에 챙기자 가족처럼이라고 손글씨를 써놓고 지쳐가는 몸과 마음을 다잡습니다. 휴식 시간이라곤 땀에 젖은 방호복을 갈아입는 순간뿐입니다. 과로에 쓰러져도 회복하는 대로 병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조무사생 한 명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24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어젯밤에도 한 5분 정도 잔 게 다입니다. 욕창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가 대부분인데 의료 인력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기저귀 갈고 체위 변경하고 약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번아웃이 된 상태고 지금 직원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도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의료진은 요양병원 상황을 바다 위에 격리돼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진 일본 유람선에 빗댑니다. 결국에는 유람선이나 똑같은 거고 그 안에서 문제는 음성자가 양성으로 계속 바뀌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되고 지원 대책이 없는 격리는 사실상 방치라는 겁니다. 분은 저희가 일주일 내내 병상배정 날마다 요청드렸어요. 소호텔 격리라고 하는 거는 방치에 다름없어요. 노인들은 죽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추가 감염을 막으려면 확진자를 중증 병상으로 옮기는 게 절실한 상황. 서울시는 병상은 있지만 치료와 돌봄 인력이 동반된 병상 확보가 어려워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로 요양병원에는 환자를 돌볼 간호사 5명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심한 손길이 미처 닿지 않았던 곳 중에 보육원도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집단 감염됐는데 병원에서 함께 지낼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 이송이 하루 넘게 늦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배유미 기자입니다. 보육원생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이 텅 비었습니다. 건물엔 통제선이 쳐졌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원생 57명과 종사자 32명이 생활하는 이 보육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같은 방을 쓰던 학생 3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3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들이 다니던 학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자를 서둘러 병상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방역당국은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만 병실에 놔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진 판정은 대부분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원해서 그 친구들을 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다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병상에서 학생들을 돌봐줄 보호자를 구하기 위해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며 힘든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결국 하루 반나절이 훌쩍 지난 뒤에야 학생들은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대부분 경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 직원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육원 내에서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나이가 걔네들끼리 모아놓든가 보육사 한 명 둘라든가. 음성 판정을 받은 아이들은 현재 보육원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앞서 보신 요양병원과 구치소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습니다. 국내에 상륙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역 감염으로 퍼질까 더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3명과 기내에서 접촉한 사람은 모두 17명. 귀국 비행기를 함께 탔던 승무원 12명과 승객 5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잠복기가 끝난 게 아니고 영국에서 입국한 뒤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과 가족 3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조사 중이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이들 가족 중 먼저 입국한 한 명은 자가 격리가 끝난 뒤 외출한 것으로 알려져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로 유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의 유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대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46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40명.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이 중 28명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40명 중 26일 이전 사망자가 16명으로 연휴 기간 중 사망자 신고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파견해 의료인력 투입 등의 상황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공포의 공간이 된 서울 동부구치소 안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저희 채널A 앞으로 온 수용자 지인의 제보 편지를 보면 이 구치소 내부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부구치소에서 1차 전수검사가 이뤄진 다음 날 한 수용자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원래 8명이 들어가는 방에 10명씩 무작위로 넣어두는데 분위기가 데스노트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장의 진위는 따져봐야겠지만요. 수용자들은 이미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자, 동부구치소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따져보죠. 자, 확진자 1명이 800명 가까이 번졌고 오늘 사망자까지 나왔어요. 네, 수용자 첫 전수검사가 지난 18일 이뤄졌죠. 이때 2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요. 2차 때는 300명에 육박을 했고 3차 때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총 700명이 넘는 숫자인데요. 내일 4차 검사 때도 이런 확산세가 이어지고 또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문제는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되고 이 수용자를 처음 전수검사하기까지 무려 3주가 걸렸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K방역 성공 요인의 첫 번째로 꼽는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만큼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인 만큼 이 시기에 확산이 집중됐을 수도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어디서 됐는지 그 경로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뭐가 가장 문제였던 겁니까? 네, 동부구치소 내부 구조를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한 층에는 수용동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수용동 한 개에는요, 독실, 5인실, 8인실 등 여러 형태의 인실이 들어가 있고 이 수용동 한 개의 정원은 평균 5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은 하나의 생활 단위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이 밀접 접촉이 좀 불가피한 이런 생활 환경에 과밀 수용 상태까지 겹쳤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초 전체 수용 정원이 2,000명이 조금 넘는데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을 당시 2,400명 넘게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용자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퍼졌냐 이런 의문을 갖기 쉬운데 이게 함께 생활 단위로 움직이는 거군요. 자, 그리고 이 가장 기본적인 방역이죠. 이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논란인데 이 법무부는 예산 탓을 했다고요. 네, 법무부는 KF94 마스크를 이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지급하면요. 하루에 최대 1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른 데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밀집, 밀접, 밀폐 그러니까 산밀의 환경이 다 갖춰진 만큼 선제적으로 마스크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준비들은 다 누가 했어야 했던 겁니까? 네, 교정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법무부 책임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늘 낸 이 보도자료에서 수용자 전수검사 필요성을 적극 먼저 제기를 했으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이견을 보였다면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서울시는 그런 요청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법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합동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방역 부실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일각에서는 셀프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안에 수용자들도 제대로 방역을 안 지킨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교도관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일부 수용자들이 제대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이 방역 관련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아무리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마련해도 수용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습니다.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더 퍼지는 건 막아야겠죠. 네,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서요,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전파 범위를 더 넓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서울 남부교도소 그리고 강원 속초에 있는 북부교도소 등으로 이송된 수용자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도 있는데요. 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80여 명이 수도권 소재 여러 법원의 재판을 받으러 다녀온 겁니다. 이번 감염이 단순히 교정시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구치소, 보육원, 요양병원 이런 방역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